측근들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자 김기현 전 시장은 경찰의 공작 수사로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영남권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던 원전해체연구소가 울산과 부산에 공동 유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포폰 수백 대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수소전기차 1,000대를 신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당 3,4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김기현 전 시장이 당시 경찰 수사가 공작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검찰 수사 대신 특검을 통해서 김기현 전 시장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중관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아파트 공사 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측근들은 잇따라 무혐의 처분에 김기현 전 시장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경찰이 터뜨린 측근 관련 의혹으로 자신이 낙선했다며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선거의 공정성을 철저히 유린한 황운하 권력형 공작수사 게이트 진상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조속히 밝혀줄 것을. 이에 대해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시 검찰의 방해로 쪼개기 후원을 비롯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김 전 시장과 주변 인물들의 비리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래구이 환부 사건 수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성 입장 등을 이유로 검찰의 보복 수사가 있을 수도 있다며 검찰 수사 대신 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통해 밝히자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토착 비리 관련 수사를 원점에서 재수사하고, 또 경찰 수사가 정말 편파 수사였는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말 정당했는지, 검찰의 수사 방해는 없었는지 등을 좀 밝혔으면 좋겠고요. 한편 울산지검은 자유한국당 중앙당과 울산시당 그리고 박규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황운하 청장을 고소 고발한 3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황운하 청장이 주도한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수사가 검찰에 잇따른 무혐의 처분으로 검경 갈등은 물론 야당의 공세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영남권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던 원전해체연구소를 울산과 부산이 공동 유치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유치에는 성공했는데 부산과 과실을 나눠야 하는 만큼 울산이 얼마나 실리를 챙길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원전 해체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원전 해체 연구소가 울산과 부산에 공동으로 들어서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주 연구소의 최종 입지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정 입지로는 울산 서생면과 부산 기장읍에 걸쳐져 있는 신고리 7, 8호기 예정대지가 유력합니다. 원전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정부 용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소는 36,000 제곱미터 규모로 2021년 공사를 시작해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규모는 2,400억 원으로 울산시 부담부는 120억 원가량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소는 해체기술 실증과 인증, 방사성 폐기물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국내 원전 해체 산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사업비 2,400억 규모의 원전 해체 연구소 울산, 부산 공동 유치를 계기로 해서 약 400조 원의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한편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온 경주에는 원전 해체연구소 사업비의 4분의 1 수준인 중수로 원전 해체연구소 분원을 설치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 24기 가운데 절반가량이 2030년 수명이 끝나고 이에 따른 원전 해체 시장 규모만도 1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첫 발은 뗐지만 핵심 시설 유치와 혜택 등을 놓고 공동 유치 도시인 부산과 벌여야 하는 2차 경쟁이 울산의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속칭 대포폰으로 불리는 전화를 수백 대 개통해 해외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유령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백 대의 인터넷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인터넷 전화기입니다. 41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울산과 전북 남원 등의 유령 업체를 차려놓고 회사 명의로 450여 대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했습니다. 이들은 사무실에 책상과 컴퓨터 등을 가져다 놓고 텔레마케팅 업체인 것처럼 속여 통신사의 눈을 피해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전용 전화번호가 할당된 전화기들을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겼습니다. 개통된 전화기는 한 대당 70에서 150만 원 선에 거래돼 중국과 필리핀 등지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전화기 판매 수익은 4,700만 원가량. 경찰은 그러나 실제로 얻은 수익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다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개선돼가지고 회선, IP만 확인되면은 외국에 가서도 역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넘겨진 전화는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120건에 사용됐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피해액은 10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전달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울산시 의회가 오늘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울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3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울산시가 편성한 올해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 2,173억 원 가운데 1억 2,868만 원을 삭감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울주군은 올해 제1회 재추가 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432억 원 증가한 9,842억 원으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건립 25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19억 원, 남부협력기금 전출금 5억 원, 아동수당급여 지급 30억 원 등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군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시장과 민주당이 적폐행정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시당은 송철호 시장에게 택시업계 불법 척결과 신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의혹 재조사 등 7개의 적폐행정청산을 요구했지만 수개월째 묵묵부답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보훈 인사 등으로 공무원 조직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적 개편을 포함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탈핵 울산 시민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희 핵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울산시청 반경 24km 이내에 전국 고준위 핵 폐기물의 70%가 쌓여 있다며 정부는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통한 졸속 공론화를 중단하고 모든 국민에게 고준위 핵 폐기물의 존재를 확실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전국 수소전기차 보급 물량의 25%인 1,000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하기로 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 대당 3,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최대 660만 원에 달하는 세제 감면과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또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울산시는 보조금 신청 건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구매 가능 차량 대수를 개인은 1대, 기관은 2대로 제한합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